제 176화 가자. 삼성산으로. 1. 술잔을 내려놓은 독청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헛웃음을 지었다. 허! 이거 참!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독청이었지만 지금의 황당한 상황은 그로써도 영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남자가 여자로 바뀌다니. 어젯밤 독청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동생인 탕명, 그리고 동년배 여인 저기홍과 의기투합해 신비한 환생문을 열어보기로 했었다. 그런데 불과 하룻밤을 자고 나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두 명의 여인으로 바뀌었다. 자신과 죽이 잘 맞던 사내 탕명이 사라지고 낯선 여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독청은 영 낯설고 어리둥절했지만 정작 탕유는 자신의 변화가 만족스러운 듯 싱글벙글했다. 호, 독 오라버니. 헉! 독청이 기겁했다. 젊은 여인에게 오라버니라는 소리를 듣는 건 60평생 처음이었다. 탕명이 탕유가 됐으니 이제 독형에서 독오라버니로 바뀐 것이다. 탕유는 싱글벙글하며 자신을 불렀지만 독청은 탕유를 어찌 대해야 할지 몰라 눈알만 이리저리 굴렸다. 평생 숭산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던 독청이었다. 젊은 여인과 말을 섞은 건 모용새가 장녀 모용원이 처음이었다. 그렇기에 여인으로 변한 탕유가 자신에게 살갑게 구는 게 영 어색했다. 독 오라버니. 탕유가 재차 부르자 어색함을 느낀 독청이 입맛을 다셨다. 쩝! 오라버니는 좀 그렇고 그냥 독청이라 부르는 게 어떠시오? 독청이 거리를 두려하자 탕유가 입을 삐죽거리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왜요? 독형이라 불렀으니 독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게 뭐 어때서요? 호, 독 오라버니. 독청이 어쩔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뻔히 앞에 있는데 왜 자꾸 불러? 탕명! 아니 탕유라 했나? 그래 좋아, 탕유. 그럼 이제부터 어찌할 거야? 독청이 포기한 듯 고개를 저으며 묻자 커다란 탕유의 눈이 더욱 커졌다. 뭘 어째요? 답답했는지 물 한 잔을 벌컥 들이킨 독청이 한숨을 푹 쉬었다. 어휴, 그렇잖아. 소림삼골뿐 아니라 모용원, 모용박에게 뭐라 설명하지? 환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탕명이 탕유로 바뀐 걸 과연 그들이 믿어줄까? 듣고 보니 그랬다. 남자로 환생했던 탕유였다. 이제 원래대로 여자로 바뀐 건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생에 연을 맺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해시키는 건 무척 어려운 문제였다. 탕유의 마음은 이미 삼성산으로 가 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마음의 여유는 없다.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잠시 고민하던 탕유가 고개를 저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믿지도 않을 테고요. 독청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사천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탕유가 저기홍을 보자 저기홍도 고개를 끄덕였다. 탕유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와 저기용은 먼저 장안으로 출발하겠어요. 오라버니는 모용세가로 돌아가세요. 자신만 모용세가로 돌아가라는 말에 독청이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그럼 나만 빼고 둘만 삼성산에 가겠다는 거야? 저기홍도 한마디 거들었다. 탕유, 독청도 함께 환생문을 열어야지. 저기홍의 얼굴이 살짝 상기된 것이 며칠 사이에 독청과 꽤나 친해진 듯했다. 그러자 탕유가 피식 웃었다. 당연히 독 오라버니도 같이 가셔야죠. 하지만 어제부터 모용원과 소림삼거리 오라버니를 애타게 찾고 있잖아요. 일단 돌아가셔서 그들을 안심시켜주세요. 그제야 독청의 얼굴이 조금 펴졌다. 그리고 나서는? 독 오라버니는 이틀 정도 모용세가에 있다가 바로 장안으로 출발하세요. 장안성 서쪽 성문 밖 객잔에서 만나 같이 삼성산으로 가면 좋겠어요. 장안에 가서 양도에게 환생했다고 알려주려고? 아무리 양도가 엉뚱한 데가 있다 해도 나처럼 보지 않고서야 환생 얘기는 안 믿을 텐데. 양 오라버니에게 환생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장안에 가려고 하는 거야? 탕유는 양도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양도가 누구인가?
군자 골동품 상점에서 자신의 허벅지에 무작정 현촉검을 박았던 사람이 양도였다. 돈을 받고 한 일이지만 현촉검의 비밀을 풀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어설픈 도사 양도였고, 성도 현무관 제자로 있던 탕명이 현무관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양도 때문이었다. 양도가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탕명을 넓은 세계로 나오게 했고, 무엇보다 독청을 만나게 해 수타함경을 되찾을 수 있게 한 사람도 바로 양도였다. 양도는 비록 무공은 높지 않지만 진정한 사내라 할 수 있다. 형제처럼 지냈던 양도와의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 탕유는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다. 그리고 무공을 못할 시절 함께 고생했던 팔봉이가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다. 탕유가 결심한 듯 말했다. 현생의 사람들에게 환생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다만 그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요. 그것만 확인하고 삼성산으로 가려고요. 양도와 팔봉의 결혼식을 못 본 탕유였다. 비록 자세한 상황을 설명할 순 없지만 전생으로 떠나기 전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 독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괜히 얘기해봐야 일만 복잡해지겠지. 그런데 왜 이틀이나 있다가 출발하라는 거야? 모용세가의 얼굴만 비추면 그들은 안심할 텐데. 저는 개봉에 잠시 들렀다 장안으로 가려고 해요. 독청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개봉엔 왜 가려고? 설마 왕사룡과 일전이라도 벌이려는 거야? 탕유가 저기용을 바라보았다. 저기용이 도와준다면 왕사룡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 탕유가 자신을 바라보자 저기용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왕사룡은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놈이죠. 하지만 당장 그놈을 죽이려는 건 아니에요. 저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으니 그놈에게도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몰라요.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야겠어요. 저기용이 말했다. 그렇지. 탕유가 전생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왕사룡 그자에게도 어쩌면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겠네. 탕유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왕사룡이 양일지를 데리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양일지를 데리고 삼성산에 가려고요. 독청이 놀라 물었다. 양일지는 왜? 그자는 미쳐버려서 말도 안 통한다며? 그렇죠. 하지만 양일지도 환생한 사람이잖아요. 환생문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데리고 가야죠. 뭐 우리가 뛰어내리기 전에 양일지를 시험 삼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랬다. 만월이 뜨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환생문이 열린 것은 맞다. 하지만 양일지를 시험용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었다. 독청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듣고 보니 그거 좋은 생각이군. 안 그래도 무작정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 동생, 하룻밤 사이에 엄청 달라졌는데 확실히 여자들이 치밀하군. 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뛰어내릴 테니 제가 절벽 바닥에 떨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뛰어내리세요. 독청이 손사래를 쳤다. 아니지. 같이 뛰어내려야 같은 시대로 가지. 괜히 나만 혼자 엉뚱한 곳으로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뭐, 그럼 그러세요. 독청이 몸이 단 듯 손바닥을 비비며 말했다. 그런데 괜찮겠어? 거지들 소굴에서 양일지를 빼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절 도와 양일지를 데리고 삼성산으로 올 사람이 있어요. 탕유는 자신을 쫓았던 개복지와 어찌 싸웠고 또 어찌 한 배를 타게 됐는지를 설명했다. 듣고 있던 저기용이 물었다. 왕사룡의 수하였던 거지 놈을 믿을 수 있겠어? 사람을 믿지 않고 살아온 저기용이었다. 게다가 탕유와 개복지는 서로 칼질까지 했던 사이가 아닌가. 탕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적으로 개복지를 믿을 수야 없죠. 하지만 개복지 그자도 환생하고 싶어 해요. 아니 적어도 환생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해요. 개복지의 마음은 확실히 진실이었어요. 분명 양일지를 빼돌려 삼성산으로 올 거예요. 혹여 개복지가 나중에 배신하더라도 일단 삼성산으로 양일지만 데리고 오면 좋은 것이다. 탕유와 저기홍 거기에 독청이 돕는다면 무서울 게 없다. 탕유가 이렇게 말하니 저기홍도 개복지를 믿어보기로 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이 정해졌다. 그런데 독청이 또 고개를 갸웃했다. 내 모용원을 안심시키고 장안으로 가겠네.
그런데 모용어는 그렇다 쳐도 소림삼벌에게는 뭐라 하지? 탕명만 믿고 충성을 다해온 소림삼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탕명이 사라진다면 평생 탕명을 찾아 헤맬지도 모를 소림삼걸이었다. 잠시 누나를 굴리던 독청이 말했다. 탕유, 소림삼벌을 데리고 가면 어때? 환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장은 놀라겠지만 평생 의문을 품고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듣고 보니 그랬다. 탕명만 믿고 자신들의 인생을 건 소림삼걸이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건 마음에 걸렸다. 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그럼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일단 소림삼거를 장안까지 데리고 오세요. 그제야 독청이 만족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알았어. 그럼 나 먼저 가볼게. 탕유도 따라 일어섰다. 모용원과 모용박을 못 보고 가서 아쉽네요. 오라버니께서 잘 얘기해 주세요. 독청이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걱정 마. 가주 모용상이 완쾌됐으니 모용세가엔 이젠 걱정거리가 없어. 동생을 그리워하며 한동안 아쉬워하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야. 객잔을 나서려던 독청이 다시 뒤돌아보며 말했다. 탕유, 개봉해서 절대 다치면 안 돼. 우리는 큰일을 해야 하잖아. 알겠지? 탕유는 독청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생을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인지 헷갈렸다. 독청이 이번에는 저기홍을 보며 외쳤다. 저기용, 장안에서 봅시다. 저기홍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심하시오. 내 누구도 탕유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소이다. 저기홍이 이렇듯 장담했으니 안심해도 될 일이다. 독청이 엄지를 치켜 세우고는 객잔 문을 나섰다. 계획이 세워졌으니 지체할 이유가 없다. 탕유도 서둘렀다. 우리도 떠나요. 그렇지. 탕유와 저기홍도 객잔 문을 나섰다. 경공을 펼치면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두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자로 변한 탕유는 땀 뻘뻘 흘리며 달리고 싶지 않았다. 저기용, 우리 말 타고 가요. 그것 좋지. 저기홍 또한 힘들여 달리는 것보다는 말 타고 가는 것이 더 좋았다. 객잔 근처에서 말 두 마리를 구한 탕유와 저기홍이 나란히 말에 올랐다. 엄청난 고수를 태운 걸 아는지 두 마리의 말이 힘차게 앞발을 들며 울었다. 1차 목표는 개방 방주 왕사룡에게 잡혀있는 양일지를 빼돌리는 것이다. 물론 개복지가 도와주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으랴. 작금 무림에서 적수를 찾아볼 수 없는 탕유와 저기홍 두 고수가 개봉을 향해 출발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77화 가자. 삼성산으로 2. 어둠이 짙게 깔린 개봉성 외곽 갱생객잔. 객잔 안에 한 사내가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사내의 손에는 작은 양피지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사내는 양피지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시선은 객잔 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바로 개방 친위대 대장 개복지였다. 개복지가 다시 양피지 조각을 펼쳐보았다. 양피지 조각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천마산을 떠났던 저기용을 찾았소. 자시의 개봉 갱생객잔으로 오시오. 개복지가 양피지에 적힌 글귀를 중얼거리며 생각했다. 탕명, 정말 재주가 좋군. 저기용을 어찌 벌써 찾았을까? 개방 조직을 총동원해도 못 찾고 있는 저기홍이었다. 그런데 탕명은 저기홍을 찾았고 게다가 저기홍과 함께 이곳 개봉에 왔다는 것이 아닌가. 개복지는 탕명의 대담한 행동에 그저 놀랄 뿐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자시가 넘은 지 꽤 됐는데도 탕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왜 안 오는 거지? 객잔 안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썰렁했다. 손님이 없어서일까? 점소이마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혹여 내가 속고 있는 것인가? 워낙 의심이 많은 왕사룡이다. 혹시라도 왕사룡이 파놓은 함정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니지. 방주가 어찌 알겠어? 개복지가 머리를 흔들었다.
양피지에는 천마산을 떠난 적이용이라 적혀 있다. 이는 탕명과 자신만이 아는 내용이다. 결코 왕사룡이 파놓은 함정일 수가 없다. 마음을 진정시킨 개복지가 객잔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역시 객잔은 썰렁했다. 손님이라고는 오직 구석 자리에 여인 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인과 환갑쯤 되어 보이는 늙은 여인. 그렇게 두 사람만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젊은 여인은 이상할 게 없었다. 그러나 옆에 앉아있는 늙은 여인에게선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혈색이라고는 하나 없는 얼굴에 눈매는 늑대의 눈처럼 날카로웠다. 찬찬히 보니 보통 여인들이 아니었다. 무리민들이다. 개복지는 두 여인이 결코 보통 사람은 아니라 직감했다. 본능적으로 고수의 분위기를 느낀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머릿속에 오직 탕명만 있던 개복지는 두 여인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뭐지? 지금 날 엿보는 것인가? 조급한 마음으로 탕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여인이 흘깃흘깃 자신을 훔쳐보는 게 아닌가. 개복지가 경계심을 갖고 두 여인을 살피고 있는데 젊은 여인이 자신을 보며 살짝 미소까지 머금었다. 마치 나를 아는 듯한 표정인데. 평소 같으면 의심스러운 일은 바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개복지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잡스러운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오직 탕명을 만나는 것만이 오늘 해야 할 일이었다. 개복지의 시선은 다시 객잔문에 고정됐다. 젊은 여인이 재미있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랬다. 객잔 안에서 개복지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던 두 여인은 바로 탕유와 적이용이었다. 탕유는 개복지를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참을 지켜보았다. 탕유가 한참을 지켜보았지만 개복지는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 턱이 없었다. 20살 청년이 30대 중반의 여인으로 바뀌었으니 개복지로서는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탕유가 지켜보니 분명 개복지는 아무도 달고 오지 않았다.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탕유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탕유는 천천히 개복지에게 다가갔다. 어라, 안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긴 했다. 왠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와서자 개복지는 더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지? 탕유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개복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낯선 자가 다가오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었다. 여인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기 때문이었다. 그랬다. 비록 탕명에서 탕유로 몸은 바뀌었으나 눈빛은 그대로였다. 치밀한 성격의 개복지가 여인의 눈에서 탕명의 흔적을 느낀 것이다. 탕명. 개복지는 자신도 모르게 탕명이란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왔다. 개복지가 단박에 자신을 알아보자 탕유가 빙긋이 웃었다. 호, 개복지, 역시 보통이 아니시군. 개복지는 그저 무심결에 내뱉은 말이었다.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나오자 오히려 개복지가 더 놀랐다. 이럴 수가. 며칠 사이에 팍싹 늙어버린 왕사룡도 보지 않았던가. 개복지는 이제 자신 앞에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져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이 탕명이란 말이오? 탕유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호, 이미 눈치챘으면서 뭘 그리 놀라세요? 개복지는 어이가 없다. 눈치는 무슨 눈치를 챘다는 것인가? 그저 엉겁결에 튀어나온 말이었다. 개복지가 멍한 표정을 짓자 탕유가 개복지의 맞은편에 앉았다. 개복지, 얘기하자면 길어요.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적이용을 만났어요. 탕유의 말에 개복지의 시선이 늙은 여인에게로 향했다. 그래요. 저기 앉아있는 여인이 바로 적이용이에요. 결론만 말하자면 적이용과 내력을 교환하자 내가 전생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개복지의 시선이 다시 탕유로 향했다. 그럼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단 말이오? 그래요. 왕사룡도 변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 젊고 팽팽했던 왕사룡도 늙은이로 변하지 않았던가. 개복지는 탕명, 아니 탕유의 말이 진실이라 믿어졌다. 개복지가 자신의 말을 단박에 믿는 듯하자 탕유도 살짝 놀랐다. 개복지 이자가 생각보다 쉽게 믿는군.
개복지의 표정을 살피던 탕유는 묘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개복지, 혹여 왕사룡의 모습도 나처럼 변했나요? 개복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방주도 며칠 사이에 전생의 모습으로 바뀌었소. 그렇군요. 탕유가 일어섰다. 좋아요. 우리 저기용과 함께 얘기해요. 탕명이 일어서자 개복지도 따라서 일어섰다. 탕유와 개복지가 저기홍 자리로 가서 앉았다. 저기홍에게 고개를 숙인 개복지가 말했다. 개복지라 합니다. 개복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저기용이 차가운 눈으로 개복지를 노려보았다. 허! 개복지는 저기홍이 보통 여인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저기홍의 눈과 마주치자 대담한 개복지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 저기용이요. 저기홍의 말에 개복지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는 끝났다. 탕유가 먼저 물었다. 개복지, 왕사룡이 어찌 변했나요? 혹여 늙은이로 변했나요? 개복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대 중반이던 방주는 이미 50대 중반의 나이로 변했소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80대 늙은이로 돌아갈 겁니다. 개복지의 말에 탕유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랬군요. 왕사룡과 양일지간에 뭔 일이 있었군요. 개복지는 왕사룡이 양일지와 내력을 겨뤘던 일이며 며칠이 지나자 급격히 80세의 노인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설명했다. 탕유는 기분이 좋은지 술 한 잔을 따라 단박에 들이켰다. 술맛 좋다. 원수인 왕사룡의 아픔은 곧 탕유의 기쁨이었다. 탕유는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곧 죽을 늙은이로 변하고 있는 왕사룡이야 당연히 죽을 마실 것이다. 탕유가 저기홍을 보며 물었다. 저기용, 정말 잘된 일 아닌가요? 왕사룡 그자가 곧 죽을 늙은이로 변하고 있다네요. 흐흐, 그놈 어지간히 똥줄이 타겠군. 직접 죽이려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어. 저기홍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말투에는 살짝 즐거움이 묻어났다. 한껏 기분이 좋아진 탕유가 개복지에게 물었다. 그래, 왕사룡 그자가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테고, 그자가 이제 어찌할 것 같던가요? 즐거운 얘기는 나눌수록 기쁨이 배가 된다. 탕유는 왕사룡이 어찌할지 어느 정도 예상은 갔으나 개복지가 정확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 확인차 물은 것이다. 개복지는 사실대로 말했다. 왕사룡은 다시 환생해 세 번째 삶을 살려 합니다. 탕유가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자의 욕심이 끝이 없군요. 이번엔 개복지가 물었다. 탕명, 왕사룡을 어찌할 생각이오? 탕유가 검지를 들어 좌우로 흔들었다. 개복지, 이제부터 절 탕유라고 부르세요. 개복지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물었다. 알겠소. 탕유, 왕사룡을 처단할 생각으로 개봉해 온 것이오. 탕유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당장 왕사룡의 목을 쳐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자를 상대할 시간이 없어요. 그자는 그렇게 늙어 죽으라고 놔두세요. 우리는 삼성산으로 가서 환생문을 열어야죠. 개복지의 눈에 희열이 번졌다. 환생할 방법을 찾았단 말이오. 환생문을 열 수 있단 것이오. 탕유는 만월이 뜨는 날 천둥과 번개가 치면 환생문을 열 수 있다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개복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탕유가 은밀히 말했다. 개복지, 당신은 양일지를 빼돌려 만월이 되는 날까지 삼성산으로 오면 돼요. 양일지를 데리고 가란 말이오. 그래요. 그자가 쓸모가 있을 거예요. 왕사룡의 신임을 한몸에 받는 개복지였다. 양일지를 빼돌려 개방을 빠져나오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삼성산으로 가면 왕사룡과 다시 볼 일도 없을 것이었다. 결심한 듯 개복지가 탕유를 바라보았다. 조소이다. 다만 한 가지 확답을 주시오. 탕유는 당연히 개복지의 요구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뭔가요? 같이 환생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소. 환생문이 열린다면 3명이든 4명이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잠시 눈알을 굴리던 탕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그건 이미 약속한 일이잖아요. 당신도 함께 환생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엇이오? 양일지를 데리고 오면서 흔적을 남기세요. 일 처리에는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흔적을 남기라고. 개복지는 순간 얼떨떨했으나 이내 탕유의 의도를 알아챘다. 왕사룡을 삼성산으로 유인하란 말이오. 탕유가 엄지를 치켜들었다. 역시 말이 통하는군요. 그래요. 왕사룡 그놈을 삼성산까지 달고 오세요. 내 환생하기 전 그자의 목줄을 끊어놓고 가겠어요. 왕사룡의 목이 탕유 손에 떨어진다면 개복지로서도 볼만한 광경일 것이다. 개복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알겠소이다. 그럼 삼성산에서 봅시다. 자신만만한 표정의 개복지가 임무를 맡고 객잔을 떠나자 탕유가 저기용을 보며 물었다. 저 친구 어때요? 전생의 모습으로 변했으니 탕유와 개복지와는 대여섯 살 차이가 났다. 이제 친구라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탕유의 물음에 저기홍도 만족한 듯 술잔을 집어들었다. 말귀를 빨리 알아먹는 게 꽤 쓸만한 자더군. 저기홍이 이렇게 말하자 탕유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다. 그렇죠? 저기용, 우리 한 잔 마시고 바로 장안으로 떠나요. 짠.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78화 가자. 삼성산으로 3. 북경에서 출발했던 탕유와 저기용이 개봉을 거쳐 장안성 동쪽 성문에 도착했다. 성문 앞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성문을 지키는 군졸이 소리쳤다. 말에서 내리고 줄을 서시오. 군졸의 명에 따라 탕유와 저기홍도 말에서 내렸다. 검문을 통과한 두 사람이 다시 말에 올라 천천히 움직였다. 가뿐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저기용이 중얼거렸다. 장안성이 많이 변했군. 200년이 지났기에 저기홍의 눈에 장안성은 낯설고 신기했다. 동병상련이라 했던가? 환생한 사람의 마음은 환생해본 사람만이 안다. 탕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저도 환생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어요. 저기용이 물었다. 그래, 그 양도란 사람을 바로 보러 가려고? 잠깐 고민하던 탕유가 머리를 저었다. 아니요, 급할 건 없어요. 내일 저 혼자 잠깐 갔다 올게요. 우선 객잔에서 좀 씻어야겠어요. 두 사람은 개봉에서 장안까지 쉼없이 달려왔다. 그래서인지 온몸이 먼지투성이었다. 탕유는 배도 고팠지만 우선 깔끔히 씻고 싶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쌍주주단을 향해 말을 몰았다. 그러던 중 탕유의 눈에 무림맹의 현판이 보였다. 탕유는 호기심이 일었다. 고택이 이끄는 정찰대가 돌아왔을까? 자신이 청주를 죽이고 사라졌으니 수양과 양강이 한참이나 자신을 찾았을 것이다. 정찰대를 이끄는 고택도 청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여간 황당한 것이 아니었으리라. 탕유가 보니 예전과 달리 활짝 열려 있었던 무림맹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긴 마교와 일전을 치를 각오로 떠났으니 문이 닫혀 있는 게 당연했다. 설마 정찰대가 대산까지 간 것인가? 마교를 정찰하러 그 먼 대산까지 갔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었다. 휴, 다시 돌아왔군. 탕유는 감회가 남달랐다. 불과 2달 전에 이곳 장안에 왔을 때와는 자신의 처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2달 전에는 양도와 팔봉의 결혼식에 참석하러 장안성에 왔었다. 그런데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탕유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었다. 바로 화산파 매화검수 청주가 제자들을 이끌고 탕유의 뒤를 밟았기 때문이었다. 화산파는 전생에도 탕유의 원수였다. 한데 그 화산파가 이번 생에서도 탕유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화산파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탕유는 쌍주주단으로 가려던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장안성에서 화산파의 눈을 피할 방법은 없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무림맹이었고 탕유는 무림맹으로 청주와 화산파 제자들을 끌고 들어갔다. 결국 찰거머리같이 달라붙는 청주 때문에 탕유는 고대하던 양도와 팔봉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난감해진 탕유는 얼떨결에 마교의 동태를 살피러 떠나는 무림맹의 일원이 되었고 정파 제자들과 함께 난주까지 갔었다.
그리고 황하를 건너자마자 끈덕지게 따라붙은 청주를 제거했다. 어라? 잠시 무림맹 앞에 서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던 탕유의 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 무리 중에 반가운 얼굴이 있었다. 바로 수양과 고택이었다. 수양. 탕유는 자신도 모르게 수양을 부르며 손을 들었다. 아차. 탕유는 들었던 손을 살며시 내려뜨렸다. 자신이 탕명에서 탕유로 바뀐 것을 잠시 잊었던 것이다. 그랬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로 마교의 동태를 살피러 갔던 무림맹 사람들이었다. 무림맹 수장 고택, 그리고 아미파 제자 수양과 얄미운 당단생의 얼굴도 보였다. 어라? 그런데 이상했다. 늘 정갈하게 옷매무새를 유지했던 고택이었다. 그런데 고택의 장포가 여기저기 찢겨 너덜너덜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제자들의 몰골은 더욱 말이 아니었다. 다리를 저는 사람, 머리에 붕대를 감은 사람, 한쪽 팔이 없는 사람도 보였다. 옷은 흙투성이에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시커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마교와 일전을 치른 게 분명하군. 장안성을 떠날 때만 해도 그들의 모습은 멋졌었다. 단단생이 끌고 온 멋진 한열마를 타고 보무도 당당히 장안성을 출발했던 무림맹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폐잔병보다 더 처참했다. 게다가 20여 명이 넘었던 인원이 반으로 줄어 있었다. 한눈에 봐도 일패도지하고 돌아온 모습이었다. 탕유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청성파 제자인 양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양강은 어찌 된 것이지? 양강뿐이 아니었다. 그러고 보니 곤륜 오광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 곤륜파의 핵심 고수인 오광이었다. 아무리 마교의 세력이 크다지만 고수인 오광이 쉽게 당할 리가 없었다. 오광이 모두 전사라도 한 것인가? 어찌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것이지? 만일 오광이 전멸이라도 했다면 양강에게도 애군이 닥쳤을 가능성이 크다. 탕유는 당장이라도 수양에게 달려가 어찌된 사정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은 여자로 변했기에 수양이 자신을 알아볼 리가 없다. 그때였다. 무림맹 문 앞에 멈춰선 고택이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선 다들 객잔에 가서 요기부터 하자. 앞으로 어찌할지는 배를 채우고 나서 의논하기로 하고. 늠름하고 당당하던 고택이었다. 하지만 오늘 고택의 목소리에는 영 힘이 없었다. 살려면 먹어야 한다. 머리가 깨지고 팔이 잘려나갔어도 배고픔은 어쩔 수가 없다. 정파 제자들이 고택을 따라 무림객잔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이들을 지켜보는 탕유의 안색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저기용이 물었다. 저 사람들 누구야? 탕유가 소곤댔다. 무림맹 사람들이에요. 2달 전 저와 함께 마교의 동태를 감시하러 난주로 갔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반도 안 되네요. 아마도 마교와 일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용이 물었다. 마교? 무림맹? 그게 뭔데? 저기용이 마교나 무림맹을 알 리가 없다. 하지만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탕유가 저기용의 귀에 대고 소곤댔다. 저기용, 이 길로 한 식경만 가면 쌍주주단이 보일 거예요. 그 앞에 금룡객잔이 있으니 먼저가 계세요. 저는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고 가겠어요. 무림맹과 마교는 저기홍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저기홍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덤비는 놈이 있으면 객잔으로 유인해와. 탕유가 어디 쉽게 당할 사람인가? 하지만 저기용은 탕유를 건드리는 어떤 놈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독청에게 약속했기에 이리 말한 것이었다. 누구도 두렵지 않은 탕유였지만 자신을 생각해주는 저기용이 고마웠다. 알겠어요. 무슨 일인지 귀동냥만 하고 갈게요. 고개를 끄덕인 저기홍이 쌍주주단을 향해 떠나자 탕유는 무림객잔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객잔 안에 들어서니 정파 제자들이 서너 명씩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고택이 앉아 있는 자리에는 수양과 당단생 그리고 종남파 대사형 왕대봉이 있었다. 탕유는 수양이 앉아 있는 탁자 근처 자리에 살며시 궁둥이를 붙였다. 이들이 그저 밥만 먹지는 않을 것이다. 탕유는 국수 한 그릇을 시켜놓고 귀를 쫑긋 세웠다.
고택 맞은편에 앉아있던 왕대봉이 분한 표정으로 씩씩거렸다. 화산파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화산파만 도와줬어도 오히려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 고택이 이끄는 무림맹 사람들이 장안을 떠날 때 청주가 말했었다. 화산파 대사형 청명이 제자들을 이끌고 무림맹을 도우러 올 것이라 했었다. 고택은 청주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청명이 온다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청주의 말은 무림맹의 사기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탕유는 알고 있었다. 화산파가 말로는 무림맹을 돕는다고 했지만 사실 탕유를 잡는 게 그들의 목표였다. 그러고 보니 화산파 제자 운검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탕유가 고개를 갸웃했다. 운검 그 자식이 마교 손에 죽기라도 한 것인가? 탕유가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수양이 한숨을 푹 쉬며 왕대봉의 말에 동조했다. 휴, 저도 청명 대사형이 그리 나올 줄 상상도 못했어요. 청주 도사가 죽고 탕명이 실종됐을 때만 해도 제일 앞장서 나섰던 화산파가 막상 마교가 나타나자 꽁무니를 뺄 줄이야. 어찌 상상이나 했겠어요. 청명이란 말에 탕유의 눈이 커졌다. 청명이라고? 청명 그자가 결국 날 잡으러 왔었구나. 그런데 왜 내가 실종됐다고 말하는 거지? 수양의 말에 당단생이 눈꼬리를 치켜세웠다. 수양 누님, 탕명은 실종된 게 아닙니다. 청주 도사를 죽이고 도망간 겁니다. 수양이 젓가락을 탁하고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단생, 탕명이 왜 청주 도사를 죽이겠어요? 청주 도사는 마교 놈들에게 당했을 거예요. 괜히 증거도 없이 생사람 잡지 말아요. 당단생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누가 생사람을 잡는다고 그럽니까? 청명 대사형이 그랬잖아요. 청주 도사 시체에 난 상처들은 화산파의 매화 36검과 아미파의 구음신장에 당한 상처라고요. 탕명 그자는 여러 문파의 무공을 사용합니다. 청주 도사를 죽인 범인은 탕명이 분명합니다. 당단생은 마치 청주가 사천당가 사람이라도 된다는 듯 눈에 불을 켜며 수양을 윽박질렀다. 당단생이 청명을 들먹이며 나를 세우자 수양이 한숨을 쉬었다. 휴, 그만해요. 입맛이 없는지 수양은 내려놓았던 젓가락을 다시 잡지 않았다. 탕유는 수양과 당단생의 말을 듣자 저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매화 36검과 구음신장으로 청주를 제압한 것을 알아내다니 역시 청명 그자의 눈이 매섭군. 수양이 침울해하자 고택이 상황을 정리했다. 마교 놈들이 장안으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이 판국에 지금 그 일을 따져서 무얼 하겠어. 어서 각 문파 장문들께 이 사실을 알려 대책을 세워야 하네. 고택의 말에 탕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무림맹 사람들이 마교에 당한 것이군. 마교와 무림맹의 혈전을 상상하니 자연히 영영이 떠올랐다. 영영은 어찌 됐을까? 이쯤 장안에 오겠다 했었는데. 탕유는 영영의 아버지 마공을 치료해주겠다 약속했었다. 자신이 이대로 전생으로 돌아간다면 마공의 박쥐병을 고쳐줄 사람은 현생엔 없는 것이다. 그저 양도와 팔봉이 잘 사는 모습을 보러 온 탕유였다. 그런데 무림맹의 일원이었던 양강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올 영영과의 인연도 신경이 쓰였다. 휴, 이번 생의 인연을 정리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군. 몸도 이미 여자로 돌아왔으니 그 전의 인연들은 잊어야 했다. 마음처럼 모든 것을 깔끔히 정리하고 떠날 순 없는 것이다. 그래,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난 내 할 일에 집중하자. 이렇게 마음먹은 탕유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79화 가자. 삼성산으로 4. 장안성에는 두 개의 시장이 있다. 동시와 서시가 그것인데 특히 서역 상인들이 붐비는 곳은 서시이다. 서시에 비단 상점이 유독 많이 몰려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많은 비단 상점들 사이에 녹주와 옥주가 운영하는 쌍주주단도 있다. 쌍주주단과 길 하나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금룡객자는 서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이 유명해 특히 인기가 좋았다. 여기가 탕유가 말한 그 객잔이군. 어렵지 않게 금룡객잔을 찾은 저기용이 객잔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 밥대가 지나서인지 객잔 안은 한산했고 고작 서너 명의 서역 사람만이 앉아 있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한 저기용이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저기용이 자신의 얼굴과 손등을 살폈다. 얼굴과 손등이 조금 부풀어 올라 있었다. 다행히 날씨가 흐렸기에 햇빛이 약했다. 이 정도면 뭐 그런대로 괜찮은 상태였다. 휴, 다행이군. 박쥐병의 고통이 없어졌다곤 해도 햇빛을 보면 온몸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결 홀가분해진 저기용이 점소이를 불렀다. 탕유는 무림맹 사람들을 따라 무림객잔으로 들어갔으니 밥은 먹고 올 것이다. 점소이가 다가와 물었다. 뭘 드릴까요? 저기용이 슬쩍 점소이의 눈치를 보았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는 것을 확인한 저기용은 적잖이 안심되었다. 별 티가 나지 않는 모양이군. 저기용이 국수와 고기 한 접시를 시켜놓고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옆자리에 서역승 하나가 앉아 있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사내는 눈빛이 특이했다. 눈에서 안광이 번쩍이는 게 법력이 꽤나 높은 중으로 보였다. 저기홍과 서역승의 두 눈이 마주쳤다. 저기홍은 이내 눈길을 돌렸으나 서역승은 묘한 눈빛으로 빤히 저기홍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 땡중 뭐야? 저기홍은 언제나 무리민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이었다. 늘 저기에 찬 눈빛들이 자신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지금껏 중과는 싸운 적도 없었고 더욱이 중을 죽인 적도 없었다. 그런데 중놈 그것도 서역승이 자신을 빤히 보니 기분이 영 이상했다. 서역승의 눈빛에 저기는 없었으나 누가 자신을 빤히 보는 건 영 싫은 저기용이었다. 관두자, 관둬? 한눈에 봐도 승려인 것이 확실했기에 저기용은 그냥 무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왠지 계속 신경이 쓰였다. 고개를 돌려 흘낏 보니 서역승은 그저 호기심에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었다. 서역승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자신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야, 저 중놈. 가뜩이나 외모가 변해 신경이 쓰이던 저기용이었다. 그런데 대놓고 자신을 뚫어지게 보자 저기용은 슬슬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객잔함만 아니었으면 벌써 요절을 내놓았을 저기용이었다. 우장을 슬쩍 들어 내력을 끌어올리던 저기용이 멈췄다. 아니지, 괜히 일을 만들어서 좋을 것이 없다. 탕유는 양도와 팔봉의 얼굴만 보면 바로 떠나겠다 했다. 어찌 보면 현생의 사람들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곧 전생으로 돌아갈 저기홍이기에 이번 생에서 문제를 만들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마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가 눈앞에 대령했다. 흡, 육수에서 풍기는 냄새는 구수했고 허기진 저기용의 식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일단 허기를 면하는 게 급했기에 저기용이 서둘러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괜찮군. 200년이 지나서일까? 장안성 국수 맛은 예전과 달리 묘한 향이 더해졌고 감칠맛도 강해졌다. 맛있는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니 살짝 화가 치밀었던 저기용의 기분은 한결 좋아졌다. 저기용이 한참 맛있게 국수 면발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 앞에 다가와 섰다. 그런데 느낌이 싸했다. 어라? 면발을 끊고 올려다보니 아까부터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서역승이었다. 분명 서역승은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새 저기용의 앞에 서 있었다. 저기용이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서역승은 마치 자신의 자리라도 되는 듯 저기용의 맞은편에 떡하니 앉았다. 허허, 서역승은 저기용을 보며 요상한 감탄사를 내뱉었다. 저기용은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녀의 행복한 순간을 푸른 눈의 서역승이 망친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지 않았던가. 이놈이. 화가 치밀어 오른 저기홍이 들고 있던 젓가락을 뻗어 서역승의 왼쪽 눈을 향해 찔러갔다. 아까부터 자신을 노려본 눈알을 하나 정도는 뽑아놓아야 직성이 풀릴 듯 했기 때문이다. 바람을 일으키며 화살보다 빠르게 저기용의 젓가락이 서역승의 푸른 눈알에 박히려던 순간이었다.
어라? 뜻밖의 상황에 저기홍의 두 눈이 살짝 커졌다. 저기홍의 젓가락이 서역승의 눈앞에 도달한 순간 어느새 서역승의 왼손 검지와 중지가 저기홍의 젓가락을 잡아냈기 때문이다. 화살을 쏘기는 쉬워도 날아오는 화살을 맞추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런데 이 요상한 서역승이 자신의 젓가락을 막아냈다. 게다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서역승의 내력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다. 저기홍의 젓가락이 상대의 심오한 내력을 이겨내려는 듯 부르르 떨렸다. 그저 그냥 땡중은 아니었군. 살짝 놀랐지만 저기홍이 누구인가? 이번 공격은 상대를 너무 우습게 봤기에 공력에 3할 정도만 썼다. 맘먹고 공격한다면 충분히 제압할 자신이 있는 저기홍이었다. 저기홍이 공력을 7할까지 끌어올리자 서역승의 손가락이 뒤로 살짝 밀려났다. 그럼 그렇지. 확실히 서역승의 내력은 그녀만 못했다. 승리를 확신한 저기홍이 잠옷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내력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서역승의 표정이 이상했다. 어라? 분명 자신에게 밀리고 있는 서역승이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는 서역승의 눈빛이 요상했다. 서역승의 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친근한 눈빛이었다. 뭐지? 그러고 보니 소름이 쫙 끼쳤다. 아무리 자신이 국수를 흡입하는 데 집중했다고 해도 어찌 서역승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인가. 저기홍의 삶에는 늘상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만일 이 서역승이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면 자신은 국수 먹다 영문도 모르고 죽었을 것이다. 엄청난 고수인가? 전생에도 그랬지만 현생에는 더욱 자신과 겨룰 만한 고수는 없다 생각했다. 굳이 손에 꼽으라면 수타진경을 익힌 탕유와 자신처럼 환생했다는 왕사룡 정도일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저기용이다. 이자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것인가? 저기용은 알듯 모를 듯 요상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이 서역승이 뭔가 이유가 있어 자신에게 왔다고 확신했다. 저기용이 내력을 걷어들이고는 물었다. 나를 아시오? 평소에 그녀였다면 상대를 먼저 제압한 후 물어도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웃고 있는 이 서역승에게는 왠지 그럴 수가 없었다. 서역승이 바짝 얼굴을 들이밀며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알지요. 저기용은 그저 황당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다. 환생한 자신이 이 생에서 연을 맺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는 사람이라곤 오직 탕유와 독청뿐이었다. 절대 상대가 자신을 알 리가 없다.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 자신을 알 턱이 없는데 자신을 안다고 했다. 저기홍으로서는 어이없는 일이었다. 저기홍이 다시 물었다. 날 어찌 아시오? 그러자 서역승의 입에서는 엉뚱한 대답이 나왔다. 내 그대는 모르지만 탕명은 알지요. 그대도 탕명과 같은 사람이로군. 헉, 저기용은 자신도 모르게 헛바람을 집어삼켰다. 이 서역승은 분명 탕명을 잘 아는 자임이 분명했다. 이자가 내가 탕명을 아는지는 또 어찌 알지? 저기홍과 탕유는 오늘 아침에 장안성에 도착했다. 자신과 탕유가 같이 있는 걸 봤던 것일까? 그런데 이상했다. 설령 자신과 탕유를 봤다고 해도 말이 안 된다. 서역승은 분명 탕명이라 했다. 탕명을 안다 해도 탕명이 탕유로 바뀐 것은 알 턱이 없다. 게다가 내가 탕명과 같은 사람이란 건 또 뭔 소리인가? 저기홍이 빠르게 머리를 굴렸지만 도무지 짐작도 안 되었다. 어쩔 수 없다.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 대사는 탕명과 아는 사이요? 저기용이 서역승을 대사라 칭했다. 상대가 탕유와 친분이 있는 듯 했기에 높여 불러준 것이다. 분명 탕유의 적은 아닐 것이다. 서역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다뿐이요. 탕명과 난 한동안 같이 지냈소이다. 함께 한동안 지냈다면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다. 저기용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내가 탕명과 같은 사람이란 게 무슨 소리요?
황당해하는 저기홍의 표정이 재미있다는 듯 서역승은 묘한 웃음을 지었다. 탕명은 여자가 남자로 환생했는데 그대는 그렇지는 않군. 헉, 저기홍은 또다시 헛바람을 집어삼켰다. 이자가 탕유가 환생한 걸 안다는 것인가? 저기홍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당신은 탕명이 여자였던 걸 어찌 아시오? 보통은 서로 통성명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기본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 그저 서로 황당하고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묻고 답했다. 서역승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탕명에게선 묘한 향기가 났지. 난 평생 그 독특한 향기를 잊을 수 없을 것이오. 그런데 방금 이곳에서 탕명의 향기를 다시 맡았소. 서역승이 저기홍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말을 이었다. 역시 그 향기군. 난 당연히 탕명이 온 줄 생각했지. 그런데 그 향기의 정체가 젊은 탕명이 아니라 늙은 여인이 아니겠소? 서역승의 말에 저기홍은 그저 황당할 뿐이었다. 뭐야? 그럼 탕명에게 나는 독특한 향기를 나한테서 맡았다고? 보통 개는 냄새로 상대를 구별한다. 그럼 이 서역승이 개코라도 가졌단 말인가? 아니지. 저기용이 고개를 저었다. 탕유와 자신이 환생한 것은 같았지만 어찌 몸에서 풍기는 냄새가 같을 수 있겠는가? 정말 환생의 향기라도 있다는 말인가?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이 서역승이 어찌 그걸 맡을 수 있단 말인가? 저기홍은 환생이라는 기적을 겪은 사람이다. 그런 저기홍이었지만 서역승의 얘기는 그녀로서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였다. 저기홍이 물었다. 그럼 냄새를 맡고 내가 탕명과 아는 사람이고 나 또한 환생한 사람인 걸 알았단 말이오? 서역승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셈이지요. 헉, 그때였다. 후말하지 마. 친근한 목소리였다. 어느새 왔는지 객잔으로 들어선 탕유가 엄청나게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서역승을 불렀다. 그랬다. 서역승은 탕명이 수타진경을 찾아 키질 천불동에 갔을 때 만났던 쿠차왕국의 고승 쿠마라지바였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80화 가자. 삼성산으로 5. 비단 상점이 즐비한 거리에 금룡객잔이 있다. 그런데 객잔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두 명의 이방인이 서로를 보며 놀라워하고 있었다. 환생한 저기홍. 그리고 저기홍의 정체를 단박에 알아본 서역 고승이 그들이었다. 이 두 사람은 금룡객잔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이방인이 합세했다. 후말하지 마. 웬 여인이 자신을 부르며 반가워하자 쿠마라지바는 잠시 어리둥절하였다. 그것도 잠시. 쿠마라지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자신을 반가워하며 다가오는 여인에게서 짙은 탕명의 향기를 맡은 것이다. 쿠마라지바의 입이 점점 벌어졌다. 탕명,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야? 탕유가 환하게 웃었다. 그래요. 저 탕명이에요. 후말하지 마. 역시 한눈에 제가 탕명인 걸 알아보시는군요. 탕유가 쿠마라지바의 앞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제가 탕명인지 어찌 아셨어요? 정말 법력이 대단하세요. 잠시 황당한 표정을 짓던 쿠마라지바는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자기 일처럼 좋아했다. 하하, 탕명, 내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니 정말 잘됐군. 내 눈으로 보고 있지만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정말 신기해. 탕유가 오히려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 스님께서 장하는 웬일이세요? 탕유는 쿠마라지바를 다시 보게 되니 여간 반가운 게 아니었다. 하지만 장안성 금룡객잔은 쿠마라지바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다. 키질 천불동에서도 가장 명성이 높은 쿠마라지바였다. 그런 고승이 장안성 객잔에 나타났으니 이상하기도 한 일이었다. 탕유의 물음에 쿠마라지바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그답지 않게 한숨까지 푹 쉬었다. 휴, 쿠마라지바의 한숨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든 탕유가 물었다. 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잠시 뜸을 들인 쿠마라지바가 입을 뗐다. 쿠차 왕국에 전쟁이 터졌어. 쿠차 성뿐 아니라 천불동도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지. 참으로 애석한 일이야. 모두 박살이 났어. 쿠마라지바의 말은 뜻밖이었다. 탕유의 눈이 커졌다. 천불동이 박살이 났다고요? 대체 어떤 놈들이 그런 짓을 했나요? 잠시 머물렀던 천불동이었지만 탕유에게는 그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다. 자신의 추억이 있고 게다가 스승님이 애써 만든 동굴이 있지 않은가. 전쟁은 늘상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속세와 상관없는 천불동은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신성한 곳이었다. 그런데 그런 천불동을 박살냈다니 정말 황당한 일이었다. 쿠마라지바가 자책하듯 말했다. 휴, 인간이 하는 짓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끔찍하지. 수천 년간 반복되어 온 일이야. 난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나 혼자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랬다. 쿠마라지바는 불타버린 천불동에 더는 있을 수 없게 되자 이참에 큰 뜻을 품고 중원으로 온 것이다. 천불동이 불타버렸다는 얘기에 탕유의 가슴도 쓰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부 선우무도가 남겨놓은 동굴은 화를 면했다는 것이었다. 쿠마라지바가 선우무도가 만든 동굴은 잽싸게 막아놓고 피신했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장안은 왜 오신 거예요? 안타까워하던 쿠마라지바의 눈빛에 다시 굳은 의지가 비쳤다. 중원이 안정되어야 천하가 안정되지. 난 이곳 중원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야. 여기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신다고요? 탕유가 알기로는 쿠마라지바는 천축국에서 귀국한 후 줄곧 고국인 쿠차국에 머물렀었다. 이곳 중원 땅은 처음인 것이었다. 그럼 스님께서는 머무를 절이라도 있으신가요? 없지. 예상은 했다. 하지만 쿠마라지바가 아무 대책도 없이 중원에 왔을 것 같지는 않았다. 탕유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쿠마라지바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 탕유, 난 낙양 황궁으로 갈 거야. 네. 중이 절로 가야지 왜 황궁으로 가는가? 총명한 탕유였지만 얼핏 이해가 안 되었다. 낙양 황궁이라고요? 황궁엔 왜요? 다시 활기를 찾은 쿠마라지바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난 황제를 만나 단판을 짓겠어. 황제의 도움을 받아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진짜 불경을 만들 거야. 지금 중원에 있는 불경들은 모두 엉터리야. 난 제대로 된 부처님 말씀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할 거야. 아, 탕유는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쿠마라지바는 언어의 천재였다. 쿠차국말 말고도 천축국말과 중국어에도 능통했다. 불심이 깊은 쿠마라지바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 탕유는 쿠마라지바에게서 강렬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자신이 전생으로 돌아가려는 의지와 비슷한 열정이었다. 이번엔 쿠마라지바가 물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장안이 목적지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중이지? 탕유의 눈에도 열정이 불타올랐다. 그래요. 우린 지금 사천 삼성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장안성에는 잠시 들른 거예요. 삼성산이란 말에 쿠마라지바의 표정에 호기심이 스쳤다. 삼성산? 환생했다는 그 산 말이지? 네, 맞아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쿠마라지바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암만 당연히 기억하지. 어찌 그 신기한 얘기를 잊겠어. 근데 거긴 왜 가려고? 뭐 다시 전생으로 돌아가기라도 하려고? 헉,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기용은 이 서역승이 그저 놀랍기만 했다. 쿠마라지바가 단박에 자신들의 의중을 꿰뚫어 본 것이다. 저기용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스님, 우리가 전생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저기용은 간절했다. 그렇기에 쿠마라지바에게서 희망적인 얘기가 듣고 싶었다. 탕유가 거들었다. 그래요. 우리는 환생했던 삼성산으로 돌아가 환생문을 다시 열어보려 해요. 환생문이라고? 탕명과 저기홍이 환생문을 열기 위해 삼성산으로 가려 한다는 얘기를 들은 쿠마라지바가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했다.
환생문을 열어보겠다고? 쿠마라지바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듯 짧은 신음을 내뱉었다. 표정도 잠옷 진지해졌다. 그러더니 살며시 눈을 떴다. 그런데 환생문을 열려는 사람이 장안성에서 뭘 하려고 하지? 만나볼 사람이 있어요. 탕유가 양도와 팔봉을 마지막으로 보러 왔다고 설명하자 쿠마라지바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좋지 않아. 쿠마라지바의 표정은 단호했다. 탕유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좋지 않다니요? 뭐가 안 좋다는 건가요? 탕유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은 쿠마라지바가 저기홍을 보며 물었다. 저기홍, 전생의 마지막 날 상황을 나에게 얘기해 주시겠소? 살짝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은 저기용이 탕유를 바라보았다. 쿠마라지바가 갑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라고 하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다. 쿠마라지바가 어디 쓸데없는 소리를 할 사람인가? 탕유는 쿠마라지바가 이유가 있어 물은 것이라 생각했다. 탕유가 저기홍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저기홍이 전생의 마지막 혈전의 날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다. 역시 그랬군. 쿠마라지바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역시 예상대로 저기홍의 마지막 날 또한 탕유에게 들었던 전생의 마지막 날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쿠마라지바가 탕유와 저기홍을 번갈아 보고는 입을 뗐다. 내 생각에 삼성산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은 확실하오. 그러나 두 사람이 환생할 수 있었던 것은 전생의 인연들을 뒤로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이오. 쿠마라지바의 말에 탕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네요. 쿠마라지바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다시 전생으로 돌아가려는 그대들이 이번 생의 인연들을 만나 정을 깊게 쌓는 것은 결코 전생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안 될 것이오. 탕유가 장안성에 온 이유는 이번 생의 인연을 나름대로 정리하고픈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쿠마라지바는 그런 탕유를 만류하는 것이었다. 탕유는 적잖이 실망했다. 그럼 그들을 보지 말고 떠나라는 건가요? 쿠마라지바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살짝 얼굴을 보는 것이야 문제될 게 없겠지. 하지만 진정 전생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번 생의 인연을 마음속에 남겨놔봐야 좋을 게 없어. 두 사람은 바로 삼성산으로 떠나는 게 좋을 것이야. 살짝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듣고 보니 일리 있는 말이었다. 불법이 깊은 쿠마라지바가 환생을 돕고자 하는 말이 아닌가. 탕유가 수긍하는 빛을 띠자 쿠마라지바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환생한 사람이 총 4명이라 했지? 탕유가 한 차례 저기홍을 보고는 말했다. 네, 저와 여기 저기홍, 그리고 개방 방주 왕사룡과 전생의 무당파 장문 양일지, 총 4명입니다. 양일지는 지금 왕사룡 수중에 있습니다. 그렇군. 내 생각으로는 두 사람만 환생을 시도하는 것보다 4명의 영혼이 함께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겠어. 만월이 뜨는 날 4명이 동시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가장 좋겠군. 탕유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건 왜 그렇죠? 환생문이 열리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환생한 4명의 영혼이 함께 환생을 염원한다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야. 쿠마라지바의 말에는 확신이 넘쳐 있었다. 탕유, 그들 두 사람은 지금 어디 있지? 지금 개봉에 있어요. 날 돕는 자가 있는데 그가 두 사람을 삼성산으로 유인해 올 거예요. 그거 잘된 일이군. 내 사람이 서로 돕는다면 분명 성공할 것이야. 쿠마라지바의 말에 저기홍의 얼굴빛이 밝아졌다. 대사, 정말 성공할 수 있겠소? 자신을 대사라 부르자 쿠마라지바가 살며시 웃었다. 내 보기에 두 사람은 전생으로 돌아갈 팔자인 듯하오. 내 잘되기를 빌어주겠소. 저기용이 그녀답지 않게 깍듯이 말했다. 대사께서 빌어주신다면 성공할 듯합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쿠마라지바의 말에 탕유 또한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한편으론 찜찜한 기분이다. 그렇다면 왕사룡 그자를 살려줘야 하나? 탕유는 개복지에게 양일지를 데리고 삼성산으로 오라 했었다.
탕유의 계획은 양일지를 시험 삼아 절벽에 던져보려 했었다. 그리고 개복지가 왕사룡을 유인해 오면 전생으로 돌아가기 전 왕사룡을 죽여 이번 생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런데 쿠마라지바의 말대로라면 광인 양일지와 철천지원수 왕사룡의 도움을 받아 환생문을 열어야 할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 일단 전생으로 돌아가는 게 급선무야. 탕유는 개복지에게 왕사룡을 유인해오라 했던 일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했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었다. 거참, 일이 묘하게 들어맞는군. 모든 일이 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탕유는 장안성에서 쿠마라지바를 만난 것도 자신의 운명이란 생각이 들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